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전면 재개방이 이뤄진 이후 한인사회 경제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오랜 기간 각종 규제에 묶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비즈니스들이 많은데요. 한인단체들이 업소들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는 등 타운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코로나19로 긴 터널을 벗어난 한인업소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수용인원 제한 해제로 고객들이 붐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시작된 지난 1년 3개월이란 팬데믹 기간은 한인 사회에 수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오랜 시간 영업한 식당들이 문을 닫기도 했고 여행과 관광, 숙박업 모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가 상승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한인타운 경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지원금 $5,000로 PPP 혜택을 받지 않은 사업자나 5인 이하의 소규모 업소를 중심으로 폐업을 막기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섭니다. 저희들이 가장 소외받고 가장 힘드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좀 더 연구를 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러고요. 한인타운 상권 살리기 포스터도 다음 주부터 배포됩니다. 포스터는 한인 학생이 그린 작품 중 대상작을 배경으로 한인들의 소비가 타운에서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인업계, 그것이 식당이 되든 여행사가 되든 보험이 되든 한인타운을 사용하자는 그런 내용 문구가 그게 주된 내용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한인타운에 있는 사업체를 우리들이 이용하자. 그동안 닫혀있던 LA 한인타운 상징물 중 하나인 다울정도 재오픈합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다울정에 경비를 재배치하고 오는 8월 환경미화와 재단장을 통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한인타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이 한국에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앞으로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오늘 발송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한국이 더 큰 백신 접근권을 확보하도록 미국 행정부가 계속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의 동맹국들이 백신에 더 빨리 접근할수록 세계 경제는 더 빨리 번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 중 하나라며 코리안 아메리칸 1세대로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틸 의원은 이어 중국이 세계 보건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백신을 개발하거나 구할 수 없는 나라들에 대한 백신 보급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공식 지정해 기념하는 결의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셰런 쿼크 실바 주 하원의원과 최석호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태권도의 날 결의안은 참석 68명 의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초당적인 지지를 얻으며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는데 하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은 만큼 상원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원을 통과하면 캘리포니아주는 세계 태권도 연맹이 공포한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게 됩니다. 쿼크 실바 의원은 태권도의 날은 모든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캘리포니아주와 미국에 가져다준 풍부한 문화와 역사적인 영향력을 기리는 날이라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태권도의 인기는 계속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쿼크 실바 의원은 앞서 캘리포니아주에서 11월 9일 도산 안창호의 날과 10월 9일 한글날을 기리는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친한파 정치인입니다. 올해 6.25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콘테스트 행사가 열립니다. 한국전 정전 기념 비영리 단체인 리멤버 727과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은 6.25 전쟁을 주제로 한 전 세계 사진 에세이 비디오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워싱턴 DC 6.25 전쟁 기념관에 들어설 예정인 추모의 벽 건립 추진 계획을 널리 알리고 기금 조성을 목표로 기획됐습니다. 콘테스트는 13세 이상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6.25 전쟁과 관련한 주제로 사진 에세이 또는 5분가량의 짧은 비디오 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대상작 $2,000, 모두 $10,000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작품 제출은 한국전쟁 발발일인 6월 25일부터 시작해 7월 17일까지며 수상작 발표는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에 이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최 측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질 없는 재외선거를 위한 모의 재외투표를 실시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모의 재외투표는 선거를 위한 재외투표 장비와 투표 회송 절차 등 재반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실시됩니다. 모두 41명의 국외부재자와 4명의 재외선거인이 명부 등재 신고 신청을 했는데 공관 측은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공관 직원을 중심으로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 투표는 내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엿새 동안 실시됩니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은 내년 1월 8일까지 접수를 마쳐야 투표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선일은 내년 3월 9일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뉴욕시장 후보들을 초청해 온라인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각 후보들은 한인 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 한인회가 주최한 뉴욕시장 후보자 초청 미팅이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미팅에는 뉴욕시장 예비 후보인 앤드루 양, 스캇 스트링어, 아트장 후보가 참여해 한인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토론에 참여한 앤드루 양 후보는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받는 차별을 언급하며 소외사에 내려진 벌금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소수민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앤드루 양 후보는 동양인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첫 아시안 뉴욕시장을 만드는 역사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First, I'm going to get rid of fines. I'm going to say, look, this is not the time to be fining small business owners. Second, I'm going to start a people's bank that's going to channel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to minority-owned businesses that right now need a boost. 현직 뉴욕시 감사원장 스캇 스트링어 후보는 뉴욕시에서의 오랜 정부기관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실현이 가능한 후보로서의 자격을 내세웠습니다. I'm very committed to making sure that we adequately fund programs that will benefit the people who were on the front lines. The city must step up with bold programs. 한편 한인 2세 아트장 후보는 뉴욕에서의 다양한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소자본 회사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keep small businesses in their stores and in their offices. And so for this, we're going to need to have a loans and grants program. 한편 뉴욕 한인회는 코앞으로 다가온 뉴욕주 예비선거일을 앞두고 이번 주말 한인들을 비롯한 뉴욕 주민들의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1863년 1월 1일)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하며 전국 흑인 노예 해방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노예들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유럽의 소비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던 남부 지역, 특히 텍사스 같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노예들이 25만 명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남북 전쟁의 폐색이 짙어지자 남부의 지주들이 노예들을 몰고 대거 이주해 온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북군의 고든 그랜저 장군은 2,000명의 기마대를 이끌고 텍사스로 진군합니다. 1865년 6월 19일 텍사스 갈베스턴에 도착한 고든 그랜저 장군은 시내 중심가 건물의 발코니에 서서 군중들에게 서부 지역의 노예들도 동부의 노예들처럼 완전한 자유인이 됐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6월의 준과
19일에 19을 합쳐 준틴스라고 외쳤습니다. 미국의 치부였던 노예제도가 링컨의 노예 해방선언 이후 2년 만에 전국적으로 종언을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흑인들에게도 독립기념일이 생긴 것입니다. (150년이) 지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연방 공휴일을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합니다. 바로 준틴스를 기념하는 것인데요. 1983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이후 29년 만에 지정된 연방 공휴일이자 12번째 연방 공휴일이 탄생했습니다. 지난해 BLM 운동을 비롯해 활발한 흑인 인권 운동이 전개되며 결국 150년 만에 준틴스라는 단어는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고 결국 하원을 거쳐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This is a really important moment in our history. By making Juneteenth a federal holiday, all Americans can feel the power of this day and learn from our history and celebrate progress and grapple with the distance we've come, but the distance we have to travel, Jim. 그동안 미국의 몇몇 지역에서는 매해 6월 19일이 되면 준틴스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그들만의 축제를 즐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오늘 전국민 건강보험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주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과 2명의 개인이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7명이 오바마 케어 유지에 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법적 지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이미 의회가 미가입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게 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우위 구도로 재편된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 유지를 결정한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실제 폐지를 주장해온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3명이 폐지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닉 고서치 대법관만 폐지의 표를 행사했고 에이미 코니 베럿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오바마 케어 유지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마련된 건강보험법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각종 축소 정책들이 나오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를 계승하고 더욱 확대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텍사스주에서 면허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주지사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미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으로 공공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찬성과 위태롭게 될 것이란 반대 여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오늘 무면허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여러 개의 총기 규제 완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9월 1일부터 발효되는데 이때부터는 성인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원 조회 없이 권총을 소지할 수 있게 되며 총기 관련 교육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당장 이번 법안 서명으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주 내 여러 치안 기관들까지 이번 법안이 공공안전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를 표명해 왔는데 정작 주의회와 주지사 생각은 다릅니다. Those who believe and support Second Amendment rights, we support the right of every law-abiding American to be able to have a weapon to defend themselves. That is different from teenagers unlawfully getting access to guns to commit crimes. Those are people who deserve to be behind bars for the rest of their lives. 법안 통과를 지지해온 전미총기협회 역시 즉각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각종 범죄로 위험한 세상이 될수록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기를 소지하는 헌법상의 권리가 더욱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텍사스주는 미국 내에서 가장 총기 규제가 느슨한 주로 꼽혀왔는데 해마다 대형 총격 사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2019년 8월 엘파소 월마트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22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8년에는 휴스턴 인근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으로 학생 8명과 교사 2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4월 이후 7주 만에 다시 늘어났습니다. 경제 재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고용시장이 꾸준히 회복세를 보였다 잠시 주춤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1만 2천 건으로 전주보다 3만 7천 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52만 건으로 1,000건 더 늘어났습니다. 실업수당이 증가세로 돌아선 데는 아직까지 인력난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신 접종이 늘고 외출이 자유로워지면서 각종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지만 정작 기업들이 충분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미국 내 근로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760만 명이 적어졌지만 지난달 기준 미국 내 채용 공고는 940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고용주들은 예상보다 적은 55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실업수당 증가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고용시장 역시 회복세를 이어가고 정부의 실업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고용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